네. 제가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이렇게 처음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름 때문에. 미리 아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쓸데없는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부끄럽네요. 네. 오늘은 지난 수업 기술 경영 소개에 이어서 이제 기술 혁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오늘까지가 이제 챕터 2인데 이제 기본적인 기술 경영, 기술 혁신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룰 거고요. 아마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하나하나씩 실무적인 내용들이 강의될 예정입니다. 이제 강의 목적은 기술 혁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술 혁신의 종류랑 그 차이가 뭔지, 그리고 기술 혁신이 실제로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간 중심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석사 때도 기술 경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수업에 듣긴 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놀라게 되는 부분들이 S&P에 등록된 기업들의 그 수명이 이런 식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폴춘지의 500대 기업들이 1995년과 2011년을 비교했을 때 13.4%만이 살아남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기업들이 장기간 서바이브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쟁 환경이 되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2015년 발표 자료인데 포브스랑 왼쪽이 포브스고 오른쪽이 이제 패스트 컴퍼니라는 곳에서 이제 100대 혁신 기업을 발표했는데 포브스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신기했던 게 구글이랑 애플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했던 기업들이 빠져 있길래 왜 그러냐 봤더니 이걸 평가하는 방식에서 그 회사의 자산 대비 현금 흐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은 이미 너무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순위가 좀 밀린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테슬라 얘기를 잠깐만 하면 테슬라는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는 자기네들이 보유한 특허를 다 오픈해서 어떻게든 시장을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전기차의 핵심은 그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한 번 충전으로 멀리 차가 운행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배터리를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하면서 대부분 안정성이랑 뭐 폭발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그 사각형의 배터리를 연결하기도 쉽고 해서 그런 형태로 다른 업체에서는 개발하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원통형이라고 해서 이게 훨씬 더 가볍고 용량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약간 불안정하긴 한데 거기에 집중을 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그 용량이 큰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거기서 그 HBR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그 케이스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해서 남들과 다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더 크게 그러면 가까이 대고.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사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말을 좀 평소보다 빨리 하고 있는데 혹시 못 알아들으시진 않죠?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꼭 두총에 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또 재밌었던 게 대부분의 이제 새로운 제품이나 그 신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은 기업에서 보통 14% 정도가 이제 매년 소개가 되는데 이 14%의 신제품이나 신사업이 이제 그 레베뉴 매출에서는 38%를 차지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더 주목할 것은 매출이 38%지만 실제로 수익에서는 이제 이익을 얻는 부분에서는 61%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에 있어서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기업의 성과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 첫 번째 줄에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리딩 컴퍼니들은 출시한 지 5년 이내에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이제 세일과 프라핏의 3분의 1 이상을 거두는 기업들이 이제 리딩 컴퍼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만이 기업이 계속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뭐 몇십 년을 기업이 계속 살기 위해서는 환경에 따라서 핵심 비즈니스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이 이게 삼성상회 마크라고 하더라고요. 국수 말든가. 근데 현재는 이제 대표적인 전자기업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 별표 3개, 삼성 이것만 살아남았다라고 로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IBM도 뭐 70년대, 80년대 대표적인 하드웨어, 뭐 PC나 뭐 메인프레임을 만들던 기업에서 지금은 서비스, IT 서비스나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회사로 완전히 변모를 했고, 뭐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중국 레노버에 다 팔아 넘기고 서비스를 완전히 바꿨죠. 실제로 이런 사례는 뭐 노키아도 예전에는 벌목 기계를 만들던 회사라고 하는데 뭐 휴대폰 제조나 뭐 장비 업체로 바뀐 것처럼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는 이제 그 사례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걸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시장이랑 R&D 생산의 글로벌화 점점 이제 애플도 마찬가지고 시스코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팍스콘이라는 제조기업에서 이제 외주를 주면서 생산 기지들이 다 글로벌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점점 그 제품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빨리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각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화된 제품들을 단순히 예전에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값이 싼 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내놓기만 했으면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각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내놔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의 서비스타이제이션들 같은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경쟁 압력이 증가되고 기업들은 기술이 점점 복잡해질수록 자기네들의 핵심 역량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른 외부로부터 이제 그런 협력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ICT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정보를 모으는 활동들이 굉장히 제약적이었다면 지금은 손쉽게 인터넷 통해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 기술 혁신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세션에서는 기술 혁신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러면 기술 혁신을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거 지난 수업에도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 멜사 실링 책을 보면은 3,000개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이제 300개가 제안이 되면 125개를 파일럿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4개를 실제로 기업 내에서 디벨롭먼트를 하고 2개의 제품만이 이제 실제로 출시가 되면 그 중에 1개만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서 그 기술 혁신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만 처음부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거둘 수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실제로는 시장에서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과정부터 개발할 때 뭐 개발비나 이런 것, 그다음에 시장에 출시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하나에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